네, 114페이지 여기 밑에 진로 독서의 개념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파트도 정말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같이 읽어두시고요.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내용은 절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치사한 내용 일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글을 쓴 작가의 전공이 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천문학 동아리를 들어간 거지 천문학과를 나온 게 천체학과를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천문학 동아리에 들어간 거지 천문학과를 나온 게 아닌데 꼭 문제에 천문학과를 나왔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내용일치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걸 꼭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1번부터 25번까지가 자화상, 추측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엄마의 말뚝, 그 다음에 이 파트가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문제 푸실 때 여기 파트부터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뒷파트부터, 맨 뒤부터. 왜냐하면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화상, 추측전 이렇게 풀다가 보면 시간이 부족한 마음에 여기에 파트를 좀 덤벙덤벙 한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틀린 경우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파트, 맨 마지막 파트부터 확실하게 이거 기껏해 한 3문제 나오거든요.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니까 여기 파트부터 푸시고 그래서 여기 파트부터 조금 확실하게 다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자화상부터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면 여기 풀고 그냥 거꾸로 가셔도 되고요. 엄마의 말뚝이랑 최척전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자화상이랑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 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여기부터 푸는 거. 왜냐면 여기가 제일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바로 봐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독서의 개념입니다. 일단 진로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면서요. 진로 독서라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책 등을 찾아 읽는 행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진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며 진로를 더 구체화하거나 개발할 수도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진로를 수정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독서를 통해 진로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로를 계속 와 하면서 꿋꿋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진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로 독서는 책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의의란 말은 자주 나오거든요. 의의란 말은 가치 혹은 중요성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독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의는 그것에 대한 가치 혹은 중요성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으니까 오지선다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신의 성향 및 가치관을 책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를 설계하고요. 3번,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책에서 찾아보고요. 4번,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고 책 속의 인물들이 지닌 삶의 태도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요. 가치관이란 것은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인데 진로, 가치관, 어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어휘 문제로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요.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관점, 평가의 근본적 태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로 갑시다. 책 한 권은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파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되게 치사해요, 내용일치 문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는 내용일치 문제와 서술상의 특징, 이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제재 소개입니다. 제재 소개 보시면 독서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우연한 기회에 별에 대한 책을 접한 후에 별과 사진에 대한 책을 꾸준히 찾아보고 현재는 천체의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진로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재 개관 보시면 이 작품은 수필이고요. 성격은 교훈적이고 회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상적인 옛날 이야기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회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특징도 꼭 기억해 두세요. 특징 꼭 기억해 두시는데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 독서가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전문 지식을 얻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배경식 참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독서를 할 때 고려할 점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진로는 인간의 삶 전체에 걸쳐 있으며 단순히 직업이나 직종 이상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향 정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직업이나 직종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자신의 관심사나 적성, 가치관 등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 독서를 할 때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바탕으로 특정 직업군에 관련된 독서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진로나 적성과 관련된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같은 직업군에 대한 책을 여러 명이 함께 읽는다거나 여러 직업군을 아루어 다루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로 독서의 결과가 실제 자신의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거나 것이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왜 읽어보냐면 여기 이게 보기로 나왔거든요. 보기로 나와가지고 이걸로 또 내용일치 나왔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이 파트가 나왔었거든요. 여러 명이 같이 읽는 거, 여러 명이 같이 읽은, 왜냐하면 진로 독서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읽는다는 것도 나온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네. 본문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입니다. 가 부분. 네, 제 직업은 천체 사진가입니다. 라는 건데, 네, 여기서부터 이미 직업 소개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 소개로 먼저 글을 시작하고 있고요. 밤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던 직업이고 세계에서 몇 명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직업에 대한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던 게 천체 사진가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던 직업이다. 혹은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직업이다. 라는 식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직업이 된 흔치 않은 경우지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 행복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업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 가 파트에서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냐면 필자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트에서는 서술상 특징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처음 부분, 가 파트에서는 필자가 현재 하는 일, 천체 사진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 파트로 갑시다. 별과의 인연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제 운명을 바꿨죠. 라는 식으로 자신이 천체 사진가가 된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책 한 권,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 한 권이 필자의 진로에 영향을 줬죠. 이 별자리에 대한 책이 필자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고 제 운명을 바꿨다 합니다. 어느 날 친구 녀석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소리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기 봐, 우와, 오늘은 북두칠성이 진짜 잘 보이네. 북두칠성 어휘 문제 나왔어요. 큰 자리에서 국자 모양을 이루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7개의 별 이런데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꿔서 나왔습니다. 가장 흐릿하게 보이는 7개의 별로 나왔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치사하게 문제 나옵니다. 북두칠성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별인데 가장 흐릿하게 보이는 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친구 녀석이 나한테 북두칠성을 말하기 위해서 한 밤하늘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밤하늘을 보고 있다가 친구가 북두칠성에 대해서 말해준 것도 아니고 나는 밤하늘을 보고 있지 않았는데 친구 녀석만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 이것도 내용일지 나왔어요. 친구 녀석이 밤하늘을 보고 있었지 내가 밤하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7개의 밝은 별들이 국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빛나는 7개의 별 하는데 느낌표 있죠? 영탄 썼습니다. 느낌표 있기 때문에 영탄법 혹은 영탄족 어조를 썼다라는 거.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또렷하게 빛나는 7개의 별. 그 순간 그 7개의 별이 눈에 가득 차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도 꽉 박혀버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밤하늘의 별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별자리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녀석이 별자리를 어떻게 아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죠. 너 별에 대해 많이 아니? 좀 알지? 누가 가르쳐줬는데 하는데 이 파트는 지금 친구와의 대화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친구와 했던 대화를 실제로 툭 넣어버렸죠. 쌍따옴표 써가지고. 제 물음에 친구는 책상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바로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이었고요. 이게 바로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이죠. 인생 혹은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이 친구가 준 책 한 권이었습니다.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며 별자리를 알아가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자습 시간 내내 그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훑어만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별자리 사진과 설명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손에서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바로 그 책을 구입한 후에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지요 하는데 이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던 것은 진짜 밤하늘 여행을 떠난 게 아니죠. 맨날 독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매일매일 독서를 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직접 말하지 않고 밤하늘 여행을 떠났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가 파트에서는 필자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면 나 파트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나에서는
학창시절에 일화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음, 혹은 죄송해요. 끌고 있음, 혹은 환기하고 있다 라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가 파트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과 특징을 보여줬다면 나 파트에서는 학창시절의 일화를 통해 독자의 주의 혹은 흥미를 끌고 있다,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흥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답 파트로 갈게요. 처음에는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저는 새에 빠져있던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게 필자가 원래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새한테. 그러니까 필자가 막 진로에 대해서 막연했더냐는 아니야. 얘도 원래 관심사는 새한테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조류, 독감 등을 통해 도감 등을 보며 새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별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라는 건데, 원래는 지금 이 친구가 그냥 이 전까진 별이 밤하늘에 떠있는 그냥 밝은 점 정도네 했었는데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난 뒤부터는 바뀝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났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관심사, 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할 수 있냐면 독서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음을 밝히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났습니다 하고 밑줄 친 다음에 그에 대한 의미로는 독서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음을 밝히고 있다 라고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별자리를 알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진짜 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별을 보다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남쪽 물고기 자리의 1등성 포말 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에는 엄청나게 큰 별똥별이 떨어지다 터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망원경을 구입해서 우주 더 깊숙한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요 라는 식으로 여기 책을 읽고부터 떠나기요 했지요까지는 별을 관측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나열 혹은 열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8페이지. 네, 여기 라부터 마파트가 은근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독서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성운, 성단, 은하에 관한 책도 보고 행성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되었지요. 망원경 만드는 법과 점성학 책까지 별과 관련된 책들은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성운부터 읽었습니다 파트까지는 자신이 읽은 책들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혹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운, 성단, 은하에 관한 책도 읽었고 행성에 관한 책들도 읽었고 망원경을 만드는 책도 읽었고 점성학 책도 읽었다 라는 식으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지금 자신의 관심사, 별에 대한 독서였죠. 그 다음 마파트로 갈게요. 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천문 동아리에 들어가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면서 기대와 달리 무척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체의 모습이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뿌옇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실제로 별을 이렇게 보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인간의 눈이 가진 특성상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은 천체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천체 사진으로 관심이 옮겨간 거예요. 여기 망원경부터 되었습니다. 보시면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이야! 네,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관심사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옮겨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별 중에서도 사진으로 확장이 된 거지 이 사람이 갑자기 별에서 사진으로 이동한 건 아닙니다. 관심사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확장됐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다루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지요. 특히 밤하늘의 별을 찍는 천체 사진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한 분야라 기술적으로도 많은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천체 사진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왜 이 사람이 카메라와 사진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는지 그에 대한 배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사진의 기본 원리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메라와 사진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천체 사진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진 찍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서점에 있는 카메라와 관련된 책을 모두 구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사진과 관련된 잡지들도 읽고 사진학과 친구들이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책들까지 찾아 읽었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사진학과가 된 건 아니에요. 얘는 무슨 학과예요? 몰라. 아마 안 나올걸? 무슨 학과라고?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읽었지요 파트는 뭐냐면 이건 어디다 쓰지? 여기 옆에다 쓸게요. 아이고. 독서를 통한 지식의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더 많아졌는데 이 사람이 지식이 더 많아진 이유가 독서를 통해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과 관련된 책을 구한 경로도 나와 있죠. 처음에는 그냥 서점에 가서 막 하고, 그 다음 잡지도 막 사고, 그 다음 뭐 했냐면 사진학과 친구들이 수업 교재로 하는 책들까지 다 찾아 읽었다. 정말 대학교 가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가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대학교 가서 책 한 권 읽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체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지요.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라는 식으로 그때 한 권의 책이 이제 자신의 직업으로 이어진 거죠. 별자리와 관련된 친구가 빌려준 책이 자신의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셨대요.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사진 찍는 게 엄청 힘들다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독도에서 일출 뜨는 거? 그게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 찍을 수 있다네요. 그 유퀴즈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4년인가? 5년 동안 기다리셨대요. 독도에서 그렇게 해가 뜨는 거야. 그게 보기가 엄청 힘들대. 왜냐면 울릉도에서도 독도 보기가 되게 힘들대잖아, 진짜. 독도 가는 것도 실제로 진짜 힘들고.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별 사진을 찍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파트가 글의 제목이죠. 글의 제목의 이유입니다. 왜 제목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냐면 필자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필자 자신이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의 처음 부분이 글의 제목의 이유고요. 이처럼 무언가를 경험한 본다는 것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책 한 권 읽은 한 번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경험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 본다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분야가 재미있는지 나에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어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만약부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혹은 역설한단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설이 두 가지 말이 있거든요. 역설이 우리 모순된다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역자가 힘역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 설은 말하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경우. 그러니까 역설도 가능합니다. 역설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모순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역자가 힘역자로 쓰면 강하게 말하다 해가지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경험의 중요성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라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 부분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까지 가질까 나의 한계입니다. 라는 건데 여기 파트 체크하시면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 혹은 경험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너무 중요한데 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 혹은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책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 한테만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책은 단편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나는 책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이 경험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다 경험할 수 있지만 책은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자는 책을 좀 더 좋아하고 있고요. 저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중학생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뭘 읽었댔어? 백과사전이나 조류 도감을 읽고 나서 새에 대해서 지식도 얻었다 했었죠. 그 다음에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도 한 권의 책이었어요. 또 대학교에서 사진 전공했대. 아니구나. 미안해. 사진 전공했다는 줄 알았네.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발전하게 해준 것도 책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뭘 전공한 거지, 사람은? 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참, 고등학생 때 제 운명을 바꾼 그 책의 개정판 사진은 제가 촬영했답니다. 참 재밌는 일연이지요. 여러분도 책과 만나 더 크고 넓은 경험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맨 마지막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 전체의 서술 특징을 보시면 지금 이 사람 우리한테 존댓말 쓰면서 마치 우리한테 직접 말을 하듯이 말을 건네고 있죠. 그래서 경어체,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경어체란 건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답니다, 있습니다,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높임말 쓰고 있죠. 그래서 경어체랑 대화체, 우리한테 직접 독자한테 말을 건네듯이 대화체를 사용해서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1페이지. 121페이지에 여기 이거 하나 볼게요. 핵심 정리에 독서를 통한 경험의 장점. 이게 총 4가지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독서를 통한 경험의 장점 제일 첫 번째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다. 2번,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 3번,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다. 4번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독서를 통한 경험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해서 오지선다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1번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다.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딱 여기까지지만 어차피 그 122페이지 국어 힘 키우 파트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하나만 볼게요. 122페이지에 1번의 작은 문제 3번 필자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를 적어보자 라는 건데 한번 그냥 이거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자는 책을 통해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독서는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독서가 과거부터 쌓여온 다양한 지식의 결과물들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진로를 향한 길을 밝혀준 등불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딱 교과서 기준으로 여기까지였고요. 그 뒷파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는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 나오고 서술상 특징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쭉 같이 합시다. 어차피 다 보긴 봐야 돼서. 1페이지에 1번. 네, 1번의 답은 1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건데, 네, 어조의 변화 체크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긴장감도 높이는 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틀렸고요. 2번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는 것은 네, 들어가 봅니다.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있습니다. 가엾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요. 평이한 구어체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상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 체크할 수 있고요. 5번 자아성찰이라는 관념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우물을 찾아갔다가 떠났다가 찾아갔다 떠났다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드러냈던 것은 찾아갔다가 떠났다가 이런 겁니다. 글씨가 작지? 찾아갔다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 다음 2번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2번의 답이 4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이유가 지금 나가 가한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물을 이게 표현이 나는 지금 자아성찰 끝난 이제 조화를 이룬 사나이고요. 가는 아직 그러지 못한 자아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가 조금 더 소극적인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나가 이상적 자아 라고 체크할 수 있는데 답은 그래서 4번이었죠. 당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금 당신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극적인 자아 혹은 현실적인 자아여서 부정에 가까울 텐데 얘가 지금 가장 아름답다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의 그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 가한테 말할 때 그 가의 지금 당신의 모습은 되게 소극적이고 현실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진 않죠. 근데 대신 이게 조금 애매했던 게 가가 나한테 말한 거면 될 수도 있겠죠. 가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3번 A부터 E 중 부정적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연민이 들어간 것은 답은 3번이었죠. 왜냐 어디 파트냐면 가엾어지는 거. 이게 연민이었죠. 가엾어지는 게. 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에 이게 보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 자아성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스 셀러는 부끄러움을 심리적 내면 현상으로 해석하여 인격적 자아가 충동적 자아를 돌아볼 때 생기는 것을 보고 있다. 부끄러움은 충동적 자아를 억제하고 인격적 자아로 회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와 관련지어서 자아성찰하고 있는 거는 답은 2번 우물이었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이었죠. 이거는 너무 쉬웠죠. 청자 없었죠. 청자 듣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말을 건네는 형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번에 동일한 종교 흐름이 반복되는 거 뭐뭐 씁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자기 고백적인 태도, 성찰적인 태도 드러내고 있고 자연물을 활용하여 배경 드러내고 있죠. 우물이나 뭐 달 이런 것들 통해서 배경 잘 드러내고 있고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시상 전개하고 있다. 이것도 맞다라는 거. 네, 그다음 7번. 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물의 속성 혹은 우물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는 건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구어체를 사용한 건 맞지만 이 구어체를 사용해서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킨 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이런 거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개념 교재도 나왔었는데 시각적 이미지랑 시상 전개가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그게 조심해야 하는 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서 진짜 시상을 전달할 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시각적 이미지 뭐였냐고? 파란 바람.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성적 오조, 남성적 오조 안 나와요. 이제. 여성적 오조냐 남성적 오조냐는 거의 한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안 나오고요. 그다음 11번에 가와 나의 A, B 연결이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거였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미움이었죠. B는 그리움. 근데 이거 관련된 거는 답은 3번. 미움과 관련된 거는 나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었고요. 그리움은 자신의 순수했던 옛 모습에 대한 감정이었던 거. 네, 그 다음에 3페이지 12번에 감정이 옳게 나타난 것은 답은 2번이었죠. 미운, 연민, 애증, 그리움. 애증이랑 미움이 다 비슷비슷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놨는데 답은 4번이었죠. 4번 어디가 틀렸죠?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흐름이 화자의 정서 변화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알아봐야 되겠어. 그쵸? 이게 시간의 흐름 자체는 확실하게 없었죠. 자화상에서 시간이라 해봤자 가을 하나만 있었지 이게 변화하는 건 없었죠. 공간적 이동까지는 그래 세모 표시 칠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 흐름은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1번 시에 형상화된 자연이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어. 시에 형상화된 자연은 조화롭고 순수한 거여서 이 화자 초반의 사나이와 대조되는 거였고 2번 평이한 산문투의 어조로 표현한 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감정을 잘 전달해주는 데서 산문적 진술의 효과를 위해서 잘 얘기해준다 했고요. 3번 구체적으로 제시된 화자의 정서가 어떤 상황에서 형성이 됐는지 그래서 그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미었다가 또 다시 돌아갔을 때는 가엾어졌다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밉다가 또 다시 떠났을 때는 그리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했고요. 5번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시인물을 시인의 현실에 대한 태도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5번도 좀 애매했습니다. 애매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해서 태도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죠. 현실에 대한 태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애매했던 문제였고요. 잠깐만. 어? 14번에
이거 14번에 답 2개인 것 같은데? 뒤에는 답이 4번으로만 돼 있네요. 14번에 답 1번, 4번이 네,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 찾아볼 수 없었죠. 문법을 지키지 않은 표현 기법이 뭐였죠? 이게 시적 허용이었는데 파아란이었습니다. 동일한 종결함이 사용하여서 운율 형성하는 맞고요. 운문체는 운율이 있는 문체인데 이런 거 없어. 이게 대표적으로 운문체를 사용해서 외역률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뭐냐면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사조라 해서 이 조라는 거 글자 수거든요. 그래서 네 글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 혹은 음보를 보여주는 거. 음보는 끊어읽기 단위인데 만약에 3음보라면 3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음보나 글자 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하진 않았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뭐 있었어? 반복하는 거. 근데 뭐? 종결어미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시구, 시어를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15번. 네, 이것도,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교과서 뒤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던 문제죠. 답은 2번. 성찰적인 태도와 고백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 혹시나 말씀드린 격정적이란 거 감정이 확 엄청나게 올라왔던 거, 냉소적이란 건 되게 차갑게 말하는 거, 차갑게 조금 비판하는 것도 있고요. 비판적 어조랑 냉소적 둘 다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고, 회상적이란 건 과거 생각하는 거, 자조적이란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였죠.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6번의 답은 5번이었는데 네, 이거는 너무 간단했죠.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소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17번은 1번이었는데 넘어갈게요. 계속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18번 우물에 대한 설명. 네, 이것도 우물 관련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화자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자아성찰의 매개체. 그 다음에 21번 이휘시와 어울리는 배경음악은 당연히 조용해야 되겠죠. 잔잔하거나. 22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 넘어가고요. 이제는. 자, 그 다음 23번 이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 여기에 나타난 갈등이 뭐 있었어? 내적 갈등이었죠. 이거 다른 것은 답은 4번. 시험 성적이 나빠서 엄마와 싸웠기 때문에 현수가 엄마랑 싸웠기 때문에 이건 외적 갈등이죠. 인물과 인물이 싸우는 거. 다시 한번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제일 첫 번째 딜레마. 이것이냐 그것이냐. 두 번째는 트라우마. 세 번째는 이중자 혹은 자아의 분열이었죠. 이 세 가지를 빼고는 내적 갈등은 없었고 다 외적 갈등이다 라는 거. 네, 그 다음 24번에 이 시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 3할 때 이거는 내적 갈등과 관련된 거 찾아낸 건데 답은 5번이었죠. 직장 상사의 비리를 알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비리 사실을 고발하지 못한 어느 공무원의 이야기. 25번에 우물과 성서인의 이유는 자기 잔성을 반성하기 위해 또 혹은 자기 성찰하기 위해서 또 있었고요. 26번도 그러면 답이 하나로 돼 있나? 그러네. 26번도 답 2번, 3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수미상관과 어미의 반복이었죠. 수미상관이 왜 운율이 느껴진댔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율 형성된다 했었죠. 다양한 심상이란 것은 심상의 이미지였는데 뭐 감각적 이미지라든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이런 게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 규칙적인 끊어읽기가 바로 이게 음보입니다. 이런 거 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울림소리란 건 뭐냐면 미음, 니은, 이응, 리을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울림소리를 사용하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울림소리를 유난히 사용한 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알리알리 알라셩. 이게 이제 울림소리를 되게 많이 사용해서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8번. 근데 이게 파란 바람인데, 이게 여러분들 원래 같았으면 시적 허용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지금 공감각적 심상과 관련된 걸 찾아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던 냄새라는 건데, 그냥 이건 냄새만 있었죠. 후각적 이미지. 1번부터 보시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랍니다. 종소리란 것은 귀로 듣는 청각이죠. 그런데 푸른은 시각입니다.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종소리긴 종소리인데 어떤 종소리? 푸른 종소리 해가지고 앞에 있는 푸른이 뒤에 있는 종소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종소리인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푸르다는 식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가 발길로 차면합니다.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는 건 어떻게 해? 촉각이거나 아니면 시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풀벌레 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청각의 촉각화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의 청각과 아니, 풀벌레 소리를 뻥 차고 있으니까. 마치 청각적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뻥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시각화하고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공감각적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청각에 시각화입니다. 반 이상이 청각의 시각화예요. 보시면 3번도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금빛 계열은 울음이랍니다. 울음은 청각이죠. 금빛은 시각입니다. 울음이기는 울음인데 어떤 울음? 금빛 색깔의 울음이랍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혹시 5번 선택하신 분 있나요? 5번도 복수 정답 해도 돼요. 이거는 다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곱다라는 말이 오는 그 의미가 다 달라. 곱다라는 게 촉각적 이미지, 되게 부드러운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 곱다라는 시각화도 있거든요. 되게 고운 거. 근데 우리 노를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곱다란이 그렇게 보기에 되게 곱네라는 건 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거든요. 심상. 잘 이해한 건 근데 만약에 곱다란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면 노을이 부드럽다 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 될 수 있는데 이건 곱다란을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5번 선택하신 분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네 파란 바람 이거 공감각적 심상으로 나오면 되게 치사하겠다. 유찬이네 반에서만 했댔지 않았어? 자, 그 다음 29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찾으랍니다. 답은 4번 평양 구어체. 네, 대화체 볼 수 없고요. 저항정신 찾아볼 수 없고요. 사람처럼 표현한 의나 찾아볼 수 없고요. 시 속의 배경은 시 전체 희망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배경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 30번. 이 시의 음악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찾으라는 거는 답은 5번이었죠. 같거나 유사한 시어나 시구가 반복된다는 거. 3번 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문 형태로 쓰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율을 아예 찾아보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반복이 있기 때문에 운율을 찾아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31번. 31번 틀리신 귀여운 스마트폰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에 나타난 이래야.
기억이 최숙이 딱 문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지 손주래. 이게 뭐야? 우연이었죠, 완전. 그다음에 32번도 틀린 스머프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4번인데 초인 쪽이고 여운 쪽 연모 절대 없어요. 최척은. 그다음에 33번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수록되어 있는 부분 오경에 꿈이 나오거든요. 꿈이 있어서 어찌 보면 비현실적 요소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 나오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윗글에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나마 답이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 그러니까 지금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오경의 꿈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 요소 혹은 전기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선지에서 말한 거 뭐냐면 여기 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척전 전체 그러니까 전체 내용 전개할 때 전기적 요소가 무조건 있다라는 건 아니고 최척전은 내용 전개에 있어서 우연적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체로 봤을 때는 우연적 요소가 많은 거지 전기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진 않아요. 이거 3번 선지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최척전. 네, 그 다음에 34번 니은과 어울리는 사전은 니은은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는데 이건 천우신주 했었죠. 1번의 권불 10년은 뭐냐면 이 권이 권력, 불은 아니다. 10년, 그러니까 권력은 10년 가지 못한다. 권력은 끝이 있다. 라는 거고요. 뇌우 외하는 아니나 밖이나 걱정이 많다. 동분서주는 동쪽, 서쪽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쁜 거. 그다음 세옹지마는 아시죠? 인생의 길흉항복은 네, 다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는 그냥 이거 스토리 알고 계세요. 세옹지마가 그거죠. 어떤 노인이 그 시장인가 어디 갔다가 말을 파는 거고 말을 되게 싸게 샀어. 말을 주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갖고 와서 말을 잘 길러낸 거야. 길러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셔지거든요. 다리 부셔지고 나서 그 노인이 저 말 괜히 갖고 왔다 막 이래요. 말 괜히 갖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전쟁이 터져요. 전쟁 터졌는데 아들은 다리가 다쳤으니까 군대 못 가는 거야. 군대 못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오히려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말 갖고 막 계속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게 인생은 길흉항복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말을 사가지고 아들이 다쳐서 아이고 괜히 말 샀다 했는데 막상 1년 뒤에 전쟁이 나서 아들이 다리 다친 것 때문에 군대 안 가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36번 이거는 보기가 또 여러분들 시험에 수록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소설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험을 반영한다. 전랑과 이산이라는 체험은 극적인 모티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척전은 1621년 한문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최척의 파란만장한 개인사를 다루었다. 최척과 오경은 서로 혼약했으나 정유재난으로 오경은 외병의 표로가 되고 최척은 명분을 따라 궁국으로 건너간다. 우연히 외국의 상선을 타고 온 오경을 극적으로 만나 함께 살면서 아들 몽선을 낳는다. 이후 몽선과 홍도의 결혼, 부자 간의 헤어짐과 재회 등 숱한 사연을 겪다가 모두 고국으로 돌아와 단란한 삶을 누린다는 내용이다. 거듭된 전랑과 명청의 교체 등 역사적 사실에 토대하고 있으며 인물들이 겪는 사건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 작품과 두생전은 17세기 초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라는 건데 혹시나 말씀드린 이 두생전은 애정소설입니다. 몽선이 딸이 아들이에요. 몽선이 아들 아니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첫째 아들이 몽석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몽선이잖아. 그렇지. 이 몽선, 지금 헷갈려. 몽선이가 중국인이랑 결혼하지 않아? 몽석인가? 첫째 아들인가? 중국인 며느리랑 결혼한 몽선이. 몽선이지. 네. 그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마 결혼할 거야. 둘째 아들.
주생전의 애정소설이고요. 이 주생이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임진왜란은 실제 역사를 반영한 사실주의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죠. 역사적 사실의 그대로이면 최척과 오경이 다 실존 인물이어야 돼.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37번. 답은 5번이었는데 조선 후기 가정애정소설로 환상적인 공간을 배경하는 거 아니었죠? 환상적인 공간이란 거 뭐냐면 비현실적인 거야. 왜냐 내가 환상적 분위기가 뭐랬어? 환상적 분위기가 되게 동화 같은 거였는데 동화가 대부분 비현실적이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적인 공간은 대부분 이게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 같은 거. 그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38번의 답은 3번이었죠. 최척은 송우와 함께 일본에서 안남으로 무역을 위해 떠났다는 건데 일본에서 온 사람이 누구야? 일본에서 안남으로 온 사람들은 도누와 오경이었죠. (39번의) 답은 4번이었는데 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민족 영웅의 활약상 말도 안 되고요. 네. 37번에 네. 환상적인 공간이요. 네. 그 신선 그 산 그 공간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환상적인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거든. 그럼 환상적인 공간, 거기 신선이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잠깐 톡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40번에 A에 사용된 글쓰기 묘사는 지금 A가 소리 들려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묘사, 배경을 묘사한 거였죠. 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요. 2번, 잣나무는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길게 뻗어나서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면서도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다. 사시사철 푸른 잎을 지녀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 끝은 날카로워 범속한 손장난에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비교입니다. 3번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서사. 4번은 장군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설명. 5번,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반하여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의 기준을 두는 것. 이건 대조거든요. 때마침 나와서 설명드리는 건데 2번과 5번 비교와 대조 차이가 뭐냐면 비교는 공통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에 잣나무는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잣나무와 소나무의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쓴 거고요. 5번은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를 쓴 겁니다. 1번은 묘사. 그냥 이거는 밤중이 지는 무렵이었다. 죽은 듯이 중간 총에서 짐승 같은 날에 숨소리가 손이 잡힐 듯이 들리며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묘사. 여태까지 살면서 비교와 대조로 장난치는 경우는 없었어요. 알아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나오란 법은 없거든. 비교는 공통점을 강조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 41번도 그냥 이거는 지우지 말고 한번 보라 했던 게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억에 가사를 붙인다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이 퉁소소리, 그러니까 되게 서글픈 느낌이 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낙동강에서 당신 처음 만났더니 보재원에서 당신과 헤어졌네. 다시 헤어졌네. 이 도화야 땅에 떨어져 흔적조차 없을지언정 발 닳으면 어느 때인데 당신 생각 안으리. 이런 식으로 지금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헤어진 상황이죠. 임 생각하는 거. (1번은)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네. 봉우리마다 단풍잎이 지네. 중이 물을 길러 돌아가니 문득 연기가 나무 끝에서 피어나네. 이건 뭐냐면 자연에서 아름다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하느라 바빴는데 막상 또 일하다가 딱 봤더니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절집이라 구름에 묻혀 살기로 구름이라 스님은 쓸질 않아. 바깥손 와서야 문 열어보니 온 산에 송화꽃 하마 피었네. 하마라는 건 많이 폈다는 건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4번 첩첩바의 사위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 가까운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말소리가 분간기 어려워라. 늘 시비는 막 싸우는 거죠.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여서 여러분들 아마 2학기 들어가시면 중세국어 하실 텐데 여기서 리을쉐라 이건 진짜 배경 지식으로 무조건 알고 계세요. 뭐뭐 할까 두렵답니다. 중세국어에서 리을쉐라 안 나온 경우가 없어요. 리을쉐라는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 고전 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을쉐라는 것은 뭐뭐 할까 두렵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은둔하는 거였고요. 짐짓은 일부러죠.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그래서 은둔하겠다. 그 다음에 5번은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42번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 오경이 부른 시를 읊은 소리였는데 공간의 변화 없었죠. 네, 그 다음에 44번 니은에 담긴 인물의 심리였는데 니은이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몫을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 말인데 근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죠. 반신반의. 학수고대는 목을 빼서 이렇게 학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오매불방은 하루 종일 잊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고 노심초사는 되게 불안한 거. 각골 난망은 뭐냐면 은혜를 입어서 이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뼈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다음에 45번의 답은 4번 전기적 요소를 남용하고 있진 않죠. 근데 아마 계속 뒤에 문제 겹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착착착 넘어가시면 46번의 답은 3번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성 더하고 있다. 그쵸? 그다음 47번의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죠. 여러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병치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병렬적 구성. 네. 그다음 48번 A에 드러난 최초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인데 A가 그걸 결혼, 난 못하겠다 그런 건데 답은 4번이었죠. 자신의 처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고요. 그다음 49번 기억, 꿈이었는데 오경의 꿈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이 전까지 절망적이었지만 이제 희망적이어서 체념하지 않고 의지적이고 극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50번도 이게 50번도 혈혈단신이죠. 50번의 답은 4번 혈혈단신이었고요. 명제 경각은 뭐냐면 목숨이 바로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되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전전 반칙은 뭐냐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좌고 우면 뭐냐 좌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일을 정의할 때 계속 왼쪽 오른쪽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망설임이 있다는 거고 호사다마는 뭐냐면 이 호사가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에 마가 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끼기 시작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막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끼는 거야. 호사는 좋은 일, 마는 마가 꼈다 할 때 그 마인데 호사다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친다. 네, 51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52번의 답은 5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간적 배경은 조선이 아니었죠. 특히 여기는 윗글에 제시된 파트는 더더욱 어디야? 베트남이었죠. 안남.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경 현명한 여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를 해서 시를 읊는 소리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 그 다음에 53번의 답은 4번. 54번의
네, 답은 5번인데 이게 허난설현의 규원가가 이게 조금 남편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거든요.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5번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경은 뭐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허난설현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경이 허난설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 이제라도 자신 뜻대로 살아보세요. 주체적으로 살아보세요. 할 수 있겠죠. 이 규원가 제목 보시면 이 규가 규방, 원은 원망하다입니다.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에서 자신의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네, 5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 이걸 또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의 틀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죠. 중국 말고 엄청 많죠. 그래서 왔다가 공간이 엄청나게 확장됐고요. 56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A가 네. 네. 운문삽 이게 운문이 뭐예요? 시예요. 이게 아까 오경의 시. 운문이라는 게 운율이 있는 건데 시를 삽입한 거였고요. 우연적인 사건 전개 많고 4번 선지도 뭐 전기적 요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오경의 꿈 비교적 사실적인 느낌을 주고요. 영웅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A는 지금 그 소리 들렸을 때 구슬픈 거였는데 이게 몽환적인 배경이 아니죠. 몽환적이란 것은 이거와 같은 말이 뭐였어? 환상적이랬잖아. 환상적이란 건 비현실적이랬잖아. 여기는 비현실적 공간이 아니죠. 사실적인 공간이죠. 그 다음에 57번 기억, 퉁소소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답은 3번 A와 D. 자, 그 다음 58번 답은 2번. 이건 뭐 이젠 더 얘기도 안 할게요. 영웅적 주인공 없죠. 59번. 네, 59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답은 3번이었죠. A와 복이 모두 만남의 과정을 통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하거든요. 이게 사시남정기는 볼 수 있어요. 사시남정기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서 얘 이름 뭐더라? 한림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 사시남정기 기억나요? 고전 왜 고전문학 기본 개념 할 때 내가 사시남정기 얘기했잖아. 사시남정기 사시가 남쪽으로 향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랬어? 이게 첩첩 간의 갈등 이래 가지고 가정 소설의 대표적인 거 왜 다들 나의 눈을 피해? 그래서 첫째 부인이랑 둘째 부인 싸우는 거. 첫째 부인이 사씨고 둘째 부인이 교씨. 그래서 원래 사씨가 한림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사씨가 이제 아들을 못 낳은 거야. 아들 못 낳으니까 이제 이 사씨가 뭐라냐면 한림한테 아이고 우리 서방님 제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이 들어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한림이 결코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째 부인 교씨를 들었는데 교씨 딱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 낳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교씨가 슬슬 뭐 하냐면 아씨 내가 첫째 부인 되고 싶은데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사씨 부인을 쫓아낸 다음에 한림이 둘째 부인 교씨랑 짝짝꿍 놀고 있다가 교씨의 그 모함이 걸려가지고 사씨 부인이 다시 컴백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누구랑 관련이 됐어?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 이야기. 사시남정기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기 작품에선 그래서 한림이랑 사씨의 갈등이 해소되거든요. 근데 너는 조심하는 게 A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 A는 두 인물의 갈등이 최척이랑 오경이 갈등이 있어야 돼. 최척이랑 오경 갈등이 없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이 이건 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공간의 변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21페이지 1번. 위시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2번. 구체적인 소재. 우물과 거울을 통한 건데, 이것만 하나 볼게요. 자동기술법. 자동기술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그겁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무의식이란 거야.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줄 자동으로 기술한다 해서 그 자동 기술법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2번 답은 5번이었는데 이거는 미음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게 아니죠. 그리고 유교연에서는 뭐야? 극복했죠. 내적 갈등 해소했으니까. 그 다음 4번 이것도 암담한 현실 극복하는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6번 답은 3번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미워서 이건 다른 말로 현실의 안주 1번은 왜 안 돼요? 무기력하게 타락하면 현실과 타협한인 건데 이게 현실과 타협한다는 건 뭐냐면 윤동주의 현실이 뭐야? 일제지. 일제와 타협을 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친일했단 거야. 타협을. 그 다음에 8번. 네, 이거는, 네, 너무 중요하죠? 답은 3번. 자화상에서는 고백적 어조, 보기, 절정에서는 의지적 어조. 그 다음에 11번. 답은 1번이었던 거.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야? 북방이랑 그다음에 고원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가 처한 그 부정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12번에 이거 우리 숙제 개념 교재에 있던 숙제랑 똑같은 문제일 텐데 답은 2번이었죠. 기억과 니은에 역설적 표현 없었어요. 그다음 13번에 이거는 위에 보기시가 뭐냐면 이거는 까마귀를 되게 예찬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까마귀는 까마니까 대신 다른 새들은 원래는 속은 까만데 겉은 하얄 수 있는데 까마귀는 그렇지 않다. 검을 확실할 검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까마귀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거.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거. 윤동주의 작품 같은 경우 우물, 자연 그런 걸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보여주고 있고 보기시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야. 겉과 속은 똑같이 살아라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14번은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던 문제였고요. 15번 네, 공통적으로 바르게 찾은 것은 답은 2번 대상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이다 하는 거.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복합적이었죠. 복합적이라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건데 밉다가 연민 느끼다가 또 밉다가 갑자기 또 그리워지는 거였는데 여기서 뭐냐면 보기 작품 보시면 고향에 돌아오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부터 뭐가 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러니까 고향 그리워서 고향 왔는데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아니야. 고향 상실에 대한 상실감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1원부터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감정이 보기시에서는 그리움도 있는데 상실돼가지고 허무함, 상실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7번. 답은 4번이었는데 틀린 친구? 이거는 그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었죠.
내가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뭐 있었어? 내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작가에 집중하는 게 무슨 관점이야? 작품을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시대 현실에 집중하는 거는 시대 현실 반영된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에 집중하는 거는 이 작품을 꼭 깨달음을 얻은 효용론적 관점이었던 거. 그래서 보기에선 지금 반영론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일제강점기. 1번은 작가 나왔으니까 표현이고, 2번은 화자의 삶에 본받아서 나도 내 삶을 되새겨봐야 되겠어. 효용이고, 마음이 아파. 효용.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효용. 이게 3번도 효용이에요? 작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내 마음이 아프대. 자기가 느낀 점, 독자의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번도 똑같은 문제였죠. 1번은 표현이었죠. 작가에 집중했으니까. 2번도 오늘날의 현대사회 시대 현실에 집중했으니까 반영. 3번의 일제강점기 반영. 4번에 얘는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었죠. 5번은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같아. 효용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21번. 오경과 최척의 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었던 거. 1번 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포의 도움은 동포면 조선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죠. 네, 2번의 답은 5번이었죠.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때 밤은 뭐야? 퉁소소리를 부르는데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면서 뭐야? 우리 아닌가?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다가 아침 돼서 딱 제한 느낌. 그래서 답은 5번.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감 조성되는데 좀 뭐야? 진짜 오경이야?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감이 해소된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23번. 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 그럴듯한데 답은 2번이었죠. 철저하게 시를 읽고 한숨까지 내신 것은 시가 오경 자신의 이상과 유랑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이라는데 이때 시 언제 지어졌어? 결혼했을 때 지어진 거지. 결혼해서 둘이 퉁소소리 부르면서 지었던 노래였죠. 네, 그 다음에 29페이지 2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아는 것인데 답은 5번이었죠. 상징적 소지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상징적 소재로 보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도 없었죠. 퉁소 소리가 퉁소 소리 나오지. 여기 초반에 나오잖아. 근데 보통 상징적 소재가 뭐냐면 그런 거거든. 겨울이란 건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조금 그냥 퉁소 소리는 오히려 사건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 그 다음에 24번에 답은 1번 선지가 인물들의 현실적 고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파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척은 오경의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어?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뒤에다가 정신이 없어서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아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현실적 고뇌가 남았던 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아직 현실적 고뇌가 끝나지 않았던 걸 이 마지막 파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 중략된 부분 스토리야.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에 이게, 선지가 잘못됐었는데 26번의 답은 2번이었거든요. 윗글의 최척과 오경은 3의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 2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개고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였어? 장모랑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괴로워했었잖아. 근데 이번에 뭐라 해? 정유재난으로 피란을 하였다가 최척과 오경은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된다.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몽석을 데리고 남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만약 얘네들이 이상을 알았으면 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장모님은 잘 계시네 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답은 2번이었는데 전람 극복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려면 퉁소소리를 불어서 전쟁이 끝나야 돼. 그다음 A에 대한 기능. A가 뭐였어? C. 읊은 건데 답은 5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32번.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가까웠다라는 건데 이게 답은 2번이었던 게 왜 그러냐면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사건의 개연성을 보여줬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뭐야? 주변이 조용해지거든? 조용해지면 퉁소 소리가 그래서 옆에 배까지 들려서 그래서 개연성을 높였다는 거야. 오케이, 최척전 끝! 네, 저도 엄마의 말도 그건 체크 안 돼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엄마의 발톱 답 쭉 불러드릴게요. 엄마? 아니라 책에 체크를 안 해가지고. 아, 네. 답지가 없는 부분이 어디였지? 65쪽? 65쪽부터 그냥 제가 지금 답을 불러드릴게요. 65쪽에 1번에 5번. 그 다음에 쭉쭉 지어서 69페이지 8번에 2번. 8번에 2번. 그 다음에 71페이지 12번에 2번. 13번에는 5번. 그 다음에 14번에는 3번. 그 다음에 73페이지 16번에는 4번. 그 다음 74페이지 18번에 1번, 19번에 2번, 20번에 4번. 아, 여기 책 한 권도 답이 없네. 책 한 권도 다음 주에 불러줘야 되겠네. 13분인데 쭉 달려도 돼? 근데 시간 애매한데? 쉬는 것도 달리자. 13분인데? 5분만 쉬어도 벌써 14분이야. 달리자. 사랑해, 얘들아. 자, 54페이지. 이러면 내가 되게 죄 짓는 느낌이야. 자, 54페이지 1번 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파트인데 답은 2번이었죠. 명령형 종결 의미가 없었죠. 그럼 이게 오타가 났었군요. 의미를 오타고 있다가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는 레들벨벳이 나왔죠. 몰랐어? 내 입대송이 레드벨벳 그건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왔을 때가 입대를 했어. 그래서 군대에서 러시안 룰렛이랑 그 다음에 전역할 때 블랙핑크가 나왔던 것 같아.
휘파람. 그래서 그 군대 요즘 모르는데 가면 99번을 틀면 MBC 뮤직이고요. 100번을 틀면 SBS 뮤직이거든요. 딱 기상 7시 했을 때 7시에 딱 100번을 키면 그때 딱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나왔어. 사람들 다 문 열어놓고 이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 다 일단 TV 켜서 100번 틀어놔. 그러면 온 복도에 휘빠람 빠라빠라빠라만 그만 울려. 그럼 사람들 다 옷 입으면서 나오면서 휘빠람 하면서 나와. 너는 안 그럴 것 같지? 다 그렇게 된다니까. 자, 2번. 가에서 기억과 거리가 되는 거. 기억이 마음 닦는 사람이었는데, 마음 닦는 사람이란 것은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과 먼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조이는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었죠. 근데 이런 문제 내면 위험하지 않나? 욕먹을 거 아니야. 저 강동구학원에서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누구 선생님인데? 인간 강사 선생님이신데 NCT가 뭐야? 그 선생님 아세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인강 하다가 막 아이돌 얘기하다가 그분이 학생이 NCT 하니까 그분이 NCT가 뭐야? 이랬다가 아차 느낀 거지. NCT 팬들한테 욕을 먹겠구나 해서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막 이랬거든. 하다가 저기 강동구학원은 서경벌곡 수업할 때 그게 중간에 정석가라는 작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유행했던 구절이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생각해봐. 너네 요즘 노래 다 유행하는 가사가 들어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야? 뭐 뉴진스의 하이보이 같은 게 들어간 거야. 쌤 뉴진스 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알지. 그래서 아이브는요? 아이브도 당연히 알지. 그래서 하다가 걔네가 엠믹스? 엠믹스는요? 이런 거야. 나도 모르게 엠믹스? 엠믹스가 뭐야? 이러거든. 신나가지고 걔네. 지금까지도 엠믹스가 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빅뱅이죠. 왜 하필 가장 적절하게 말한 사람은 승리로 했을까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적절하게 말한 사람을 승리로 체크하셨네요.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는데 어머니의 행동과 그로 인한 나의 심리를 동시에 서술하며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잘 전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답은 4번에 위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나눈 것은 답은 3번이었죠. 거칠고 험한 일이라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빛을 찾아볼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거칠고 험한 일이 틀렸다기보다는 거칠고 험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였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바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죠. 거칠고 험한 일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바를 꾸준히 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56페이지 6번의 답은 5번이었는데 네,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와 사건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답은 5번이었죠. 어머니가 다리의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는 극복 의지. 네,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었죠. 극복 의지까지는. 8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A는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였고 B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 주로 서술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A는 그거였죠. 저승사자. 그래서 딸내미의 이야기 얘기했던 거. 네, 그 다음 10번에 답은 2번이었죠. 나 역시 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혈육을 잃은 슬픔을 느낀 건 있어도 죽음의 고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1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2번의 답은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그냥 그 서술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의 답은 2번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한을 통해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14번에 나가 기억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답은 5번. 엄청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개념 교재에서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61페이지에 15번의 답은 5번이었죠.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놀라움을 느낀 게 아니라 그 허공에 빨래질하면서 그 모습을 그런 거였고요. 16번에 A부터 E의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게 무엇이냐는 건데 답은 4번이었죠. D가 D만 환각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17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 18번의 답은 1번이었는데 분노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분노는 아무래도 이건 학교 선생님, 다른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닐까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완전 틀린 건 아니고요. 분노까지는 있을 수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간호사 애들이랑 조금 얘기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9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간호원의 무성의한 대처로 어머니가 이상 증세 보이시는 게 아니었죠. 간호원은 대처 그냥 잘했어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다행히 오늘 다 할 수 있겠네요. 1번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은 5번이었던 거. 나는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8번 윗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2번이었죠. 현재와 과거 사건의 관련성이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거. 그 다음에 71페이지 12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죠. 서술자, 나가, 인물,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 거였고 13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이게 이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어머니의 몸부림이 진정된 거에서 관심과 지원이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거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A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하는 건데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본심과 표현이 일치하는 단어. 네, 맞겠죠 이거는. 3번 나는 어머니가 싸우는 대상을 A에서는 저승의 사자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나는 어머니 정신이 A에서는 비정상. 이런 건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제 B를 보시면 B는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는 건데 이거는 답이 그래서 3번이었죠. 이때는 군간으로 이제 아는 거였죠. 이게 B가 반대인 발언은 아니죠. 그럼 정신 차리지 말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는 건데 답은 4번이었죠. 화장을 시켜달라는 어머니의 말은 분단 현실에 체념하고 많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 이거는 아니었죠. 네, 그 다음에 18번 니은의 서술상 특징을 가장 적절한 것. 네, 답은 1번이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 어디 있어? 서울이 수복되고 네, 여기서부터니까. 그 다음에 19번의 답은 2번, 20번의 답은 4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역순회적 구성을 썼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숙제교재 자화상, 최척전, 엄마의 말뚝,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파트였습니다.